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진단 영상입니다. 모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인데요. 두 개 기업입니다. 첫 번째 기업 신도기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도기현은 LCD, OLED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신도기현 2000년에 설립되었고 상장한 지 약 한 달 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을 보면요. 신도기현 시가총액은 1797억 원으로 약 180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및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OLED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에 여러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플렉서블 OLED,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의 완제품을 삼성전자, 삼성 SDI에 납품하면서 작년에 양호한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동종업체라고 한다면 미래컴퍼니, 동아일텍, 힘스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여러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랑 진공유리, 에너지 절감형 진공유리 제조 라인, 그래서 아랫부분이 좀 신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내년부터 좀 시장이 좀 개화하죠. 네, 개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공모금액 자금 중의 일부를 수소연료 전지와 진공유리 제조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자금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4월에는 약 한 2년 전이죠. 현대차 등 일부 고객사의 수소차 장비인 진공압축기 파일럿 장비를 초도 납품하기도 했고 작년 9월에는 확인해보니 수소연료전지 생산 장비 제조업 및 기술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이쪽 부분 향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오랜만에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거래가 좀 터진 점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기준으로 뭐 윗꼬리도 길게 달지 않았고 거의 또 시가 저가 부근인 상황인데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오늘 캔들 몸통의 반 수준인 향후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21,500원은 종가상 강하게 지켜져야 투자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의 경우에는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고 또 기술적으로도 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더라도 적은 비중으로만, 그리고 제가 21,50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본인만의 손절매 원칙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주를 접근하실 때는요, 보호예수 수량과 보호예수 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 살펴보면 뭐 복잡하진 않고요. 뭐 3개월 후에 39,000주 나올 수 있고 6개월 후에 뭐 큰 수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큰 수량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6개월 이후에나 좀 물량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이번 역시 신도기현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신도기현보다는 뭐 조금 작네요. 그래도 1,500억이 넘습니다. 1,664억 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글로 솔트룩스를요 그냥 영어로 적으면 바로 그겁니다.
솔트, 룩스. 이게 뭐죠? 솔트와 룩스? 솔트는 소금이고 룩스는 빛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새로운 지식 기반 세상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기업이라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트룩스는 알고리즘 중심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50억 건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했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자산화하고 끊임없는 혁신 제품 출시와 해외 진출에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 118건의 기술 특허 출원, PCT 포함해서 기술 특허 출원과 61건, 61건의 등록 특허, 그리고 145건의 등록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성 평가에서도 AA를 받은 만큼 기술력,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220억, 영업이익은 21억 원을 예상하는데 딱 지금 들어보시면 절대적인 수치가 좀 작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주로 이름 처음 들어본다 아니면 이 기업이 그쪽이었어? 그러면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함께 이제 여러 이렇게 묶음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주를 함께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는 것은 어떨지. 그런 차원도 괜찮습니다.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그렇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B2C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면 솔트룩스는 이제 B2B와 B2G B2G 시장에서 레퍼런스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고, 또 솔트룩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혼용될 수 있도록 엔진 전체를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고객사가 해외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할 가능성을 줄였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공모가가 얼마냐면 25,000원이에요. 근데 최근 저점이 어디였죠? 지난 7월 28일 28,000원이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공모가가 25,000원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하락하지 않고 공모가는 지키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7월 말 또 8월 초에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신도기현 설명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주식의 경우는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술적으로도 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더라도 적은 비중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8.2% 상승했는데 오늘 캔들의 반 센터인 31,700원 수준은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만의 손절매 원칙이 있는 분만 접근하시는 게 사실상 신규주 매매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냥 가니까 그냥 손절매 원칙도 없고, 그런 분은 쉽진 않죠, 매매가 사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주를 접근할 때는 보호예수 수량과 보호예수 기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트룩스는 조금 전에 봤었던 신도기현과는 다르게 신도기현은 굉장히 깔끔했죠. 3개월, 6개월. 근데 솔트룩스는 많아요. 그쵸? 딱 보기에도. 그래서 보면은 1년 이후야 거의 다 한 1년 이후에는 물량 풀리곤 하니까요. 신규주들이. 근데 그 솔트룩스는 일단 3개월은 그렇다 치고 지금 한 1개월 좀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상장 후 1개월 이후에 물량이 풀리는 수량을 보면 앞서 살펴봤었던 신도기형과 다르게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쵸? 좀 달라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러 비교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8월 23일 전후부터는 물량이 제법 나올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이후에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물량이 나오는 기간만 해제됐을 뿐, 뭐야, 한 달 됐는데 이거 물량 나올 수 있는데 물량 안 나오네, 주가 왜 이리 잘 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뉴스,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 메이저 수급 등등을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거는 팩트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 후부터는 이와 같은 물량이 일단 풀릴 수는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샀다 팔았다, 뭐 외국인 지금 오늘까지, 이거는 큰 수량도 아니에요. 그쵸? 뭐 1500주, 1000주, 200주 기관 금요일날 샀다가 오늘 팔고 있고, 뭐 연기금도 지난 금요일날 샀고 오늘은 안 팔았지만 사모펀드 샀고, 네, 그래서 큰 수량은 아니어서 야, 바닥에서 신규 상장주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갖네, 그건 맞긴 하지만 큰 수량은 아니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봤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두 기업인데 보호예수 물량 언제 풀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확인해 보니 한 종목은 뭐 크게 뭐 부담 느낄 건 아니고, 근데 한 종목은 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외국인 기관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힘들지만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는 공통점은 있고, 근데 보여수 물량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좀 상승했고 좀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기술적 흐름이긴 하지만, 상장주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경우에는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손절매 원칙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